무안군 오룡 2지구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초중학교는 2년 뒤에나 개교 예정이어서 내년도 통학 대란이 예고됐습니다. 목포시 의회 잇따른 파행, 민주당 지역위원회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위원장의 당 장악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등의 둥지를 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조성 10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오는 9월부터 중국 항저우로 가는 전기 노선이 취항합니다. 국내 대표 여행사도 무안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안군 오룡 2지구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초중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임시 배치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이후 통학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무안군 오룡 2지구에 입주가 예정된 세대수는 모두 6,407세대. 지난달 현대를 시작으로 대우, 중흥 등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공사는 이제 설계를 마쳤거나 착공 단계입니다. 오룡 2지구에 신설되는 학교는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으로 모두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투자심의를 마친 고등학교는 이보다 1년 늦게 개교할 예정입니다. 학교 건축이 늦어지면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학생들은 우선 인근 초등학교로 임시 배치됐습니다. 임시 배치되는 초등학생은 올해 261명, 중학생은 110명에 달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는 내년에는 초등학생 580명, 중학생은 28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사업시행사와 협의해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 임시교실 6개, 중학교에는 교실 8개를 증축하고 통학 차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연도 3월 1일 개교이기 때문에 인근 학교, 오룡초나 남학초에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여의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또 오룡 2지구 입주자 카페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문제는 내년 상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년간 광주 전남 최대의 신규 입주가 이어지는 오룡 2지구. 학교 시설이 늦어지면서 예고된 통학 대란을 겪어야 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내부 사정에 휘말려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 의회가 휘청이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감과 지역위원회의 장악력을 지금의 목포 민주당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희령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재판 사실을 감춘 채 상임위원장에 도전했던 목포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속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결정됐던 목포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해도 본회의장 본투표에서 부결돼도 또다시 부의장 선거에 도전하는 목포시의원. 모두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소속들로 민주당이 목포시의회 운영 파행의 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온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킨 점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 전합니다. 민주당은 목포시 의원들의 자체 결정을 존중한다며 겉으로는 책임론과 애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당내 경선 자체가 민주당 당론을 앞세운 절차임을 감안하면 지역위원회가 마냥 시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만 봤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인 김원희 국회의원의 지도력과 당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목포 민주당 내 주류, 비주류 간 계파 갈등이 여실히 노출되고 말았고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동료 의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시의원이 또다시 부의장에 도전하는 황당한 상황 역시 개인적 욕심을 지역위원회가 통제 못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이해충돌 논란 등 상임위원장에 나설 의원들의 자질 검증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역위원장의 역할 부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시당위원장이고 실제로는 자기들 멋대로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통솔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목포 민주당이 찾은 출구는 목포시 의회 파행에 단초가 된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 이 역시 목포시 의회 파행에 이어 또다시 무책임한 상황을 연출할 전망입니다.
22명의 목포시 의원 중 민주당 소속을 빼면 정의당과 무소속 등 6명뿐인데 상임위원장 출마가 가능한 비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남은 4명 모두 관광경제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의 판단이 결국 준비되지 않은 예상 밖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시가 연일 정부 공식 자료를 분석해 국립 목포대 의대 설립이 더욱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목포시는 정부 공식 자료인 헬스맵과 국가통계 포털,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와 지역 내 총생산, 유인도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형 대형 민간 병원 설립이 어려워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 대형 병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지만 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고 전국 유인도서의 40%를 차지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경제력도 동부권의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D 현대사무가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에 맞춰 선박 접안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HD 현대사무는 오늘 지역 내 주요 기관장과 권오갑 HD 현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 돌핀 안벽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돌핀 안벽은 바다에 기둥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연결한 돌출형 시설로 좌우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높였으며 이로써 HD 현대사무의 안벽에는 동시 접안 가능한 선박이 기존 14척에서 18척으로 확대됐습니다. 10년 전 전력 에너지 공기업 등이 둥지를 튼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혁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도 분명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농업 중심이었던 나주에 들어선 광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목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입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국내의 모든 전력그룹사들이 자리를 잡은 데 이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에너지공대까지 들어서면서 에너지 특화도시로서의 기반은 갖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들 4개 전력기업의 나주 본사 근무자만 3,700여 명. 16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절반입니다. 이에 힘입어 나주 빛가람동 인구도 4만 명을 돌파했는데 2명 중 1명은 만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으로 채워졌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연령이 33세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 조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핵심 배후산단에 자리한 이 중소기업은 한전을 따라 이곳에 본사를 옮겨왔습니다. 품질을 인정받아 가동 6년 만에 연매출 2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한전이 구매 물량의 최대 20%를 혁신산단 입주 기업으로부터 우선 사들이는 특별 물량 덕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제도 내년 초면 종료됩니다. 가뜩이나 전력그룹사들이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 특별 지원 지역까지 해제되면 받게 될 타격이 걱정입니다. 여기 혁신산단에 내려온 업체들은 그것만 보고 내려온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상당수거든요. 이 한전의 물량이 없으면 참 어려운 지경이 빠지는 거죠, 사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에너지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개정도 필요하죠. 이제 그 개정을 이제 저희가 22대 때 이제 국회를 가서 산자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 특화 기업 자체를 폭을 넓혀야 되고. 그간 한전이 나주 혁신산단 입주사로부터 사들인 우선 구매 물량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요즘 10경기 무패를 달성하며 K리그2 2위를 달리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는 유소년 선수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 영재를 길러내 프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유소년 육성에 최근 상승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을 누비는 앳된 얼굴들. 프로 선수를 꿈꾸는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축구팀 광양제철고 학생들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이 중에선 K리그를 누빈 선수도 있습니다. 3학년 공격수 송건호는 전남과 준프로 계약을 통해 지난 4월 FC 안양과의 데뷔 무대를 잘 치렀습니다. 저한테 살짝 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전남 드래곤즈는 1996년 광양제철고 축구부 창단을 시작으로 2003년 초중고 각 한 팀씩 정식 유소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재능 있는 어린 선수를 발굴한 뒤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프로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전남 드래곤즈에 소속된 37명의 선수 가운데 4명의 선수가 유소년팀 출신입니다. 실제로 전남은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통해 우수 선수를 다수 발굴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했던 지동원과 윤석영을 비롯해 국내외 수많은 프로축구 스타들이 전남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전남에 입단한 이후 올해 2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드래곤즈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는 신인 선수 박태용도 유소년팀이 낳은 인재입니다. 매 경기마다 제가 볼 보이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에서 저 형들처럼 경기를 뛸 수 있는지 또 맨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남 드래곤즈는 프로팀 훈련 참여 확대와 멘토링 등을 통해 유소년 축구 저변을 다지고 지역 출신 선수 비율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키워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을 지금 찾으려고. 전남 드래곤즈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축구 유망주를 키워내는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항저우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취항합니다. 김현우 전남지사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전남관광 설명회를 열고 중국 항공운항 계약 대행사 노타 에어버스 등과 무안 항저우 정기 노선 취항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무안 항저우 정기 노선은 9월 중순부터 주 2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과 하나투어,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무안국제공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무안공항 여객 증대와 여행 프로그램 확대, 마케팅 전략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 무안국제공항에 4개국 6개 노선 전세기 여행 상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일본 등 다양한 노선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세기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항공사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중국과 동남아 이외의 노선들을 확대해서 고객분들이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펼치는 제33회 평산하림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전남 예구예술관에서 펼쳐진 무용과 국악, 연기 발표회에 이어 내일 오후 4시에는 모델과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 예구는 지난달 미술 전시회에 이어 어제는 음악 발표회를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보다 16대 감소했지만 이용객은 지난해 1,326만 명으로 2021년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 당시 오는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객선이 줄고 미기항섬이 늘어나는 등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등 조속한 행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의대 선정 공모 용역에 착수한 전라남도의 정무적인 절차와 별개로
200에서 300명가량의 의대 정원을 먼저 배정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 등 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화합하는 군민, 아름답고 미래가 있는 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수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래 1,35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과 청년 농업인 정착 등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올수 좋다 신나는 장흥 물축제를 주제로 태국 송크란 축제와 연계한 글로벌 축제로 펼쳐지며 락 페스티벌과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Changes come.